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시장 전망을 하회했지만 실업률은 5년 3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 월에 7만 5천 명을 상회한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18만 4천 명은 크게 밑돈 것이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실업률은 6.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6.7%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08년 10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저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1월 고용 부진에도 실업률 하락 등으로 인해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65.55포인트, 1.06% 오른 15,794.0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포어스 500 지수도 23.59포인트, 1.33% 상승한 1,797.02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68.74포인트, 1.69% 오른 4,125.86으로 장을 마치며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세였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수 증가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소폭 개선된 실업률에 주목하며 상승한 것입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0.49% 오른 9,301.92를 기록했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는 0.96% 오른 4,228.18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2% 상승한 6,571.68에 마감됐습니다. 제이콥 루 미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드라인을 이번 달 27일로 못 박았습니다. 루 장관은 미국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7일 이후면 정부 지출이 제때 온전하게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CNN은 미 여야가 이번에도 한도 증액은 유예하고 정부가 빚을 더 쓰게 하는 긴급 조처를 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독일이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작년 1,989억 유로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1,898억 유로보다 4.8% 늘어난 것이며 세계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1,953억 유로의 종전 최대 기록도 경신한 것입니다. 독일은 지난해 9월 무역 수지 흑자가 204억 유로로 월별 최다 기록을 세운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너무 수출에 의존해 유럽의 경제 안정을 해치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한편 독일의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0.3%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달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를 받은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 노동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일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개표 결과 마스조에 후보가 211만 2,979표를 얻어 도쿄 도지사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장은 98만 2,595표를 얻어 2위를, 호스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는 95만 6,063표를 얻어 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출범했던 아베 내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의 여당 후보인 마스조에 후보가 압승을 거두자 아베 정권의 국정 독주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지난주 우리장 끝나고 난 다음에 주말 동안 눈도 많이 맞지만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도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물론 실업률은 6.6%까지 개선되면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또 전달보다 0.1%포인트 더 안정화되는 좋은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신규로 늘어난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예상치 18만 명 이상 증가를 크게 밑돈 11만 3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뉴욕 증시의 리액션이었는데요. 1%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유럽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도 있고요. 노동시장도 사실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에 더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자 수는 많이 늘어나지 못했지만요. 자, 이런 뉴욕 증시 반응을 우리 증시도 똑같이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까지 4월 연속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192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지난주 후반의 반등세 뉴욕 증시 반응 보고 더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놓칠 수 없는 글로벌 이벤트들이 있어 역시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중국의 지표도 조금 많이 쏟아지는 느낌이고요. 무엇보다 자넷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이 미 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게 되는데 첫 공식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어서 아마 테이퍼링 속도를 결정짓는 데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고용지표 부진에도 반응은 좋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함께 하시죠.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초놈의 증시타파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레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악정보도 하시는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사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초놈 신창환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4월 연속 반등장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까지 닷새 만에 사주는 모습 연출됐는데 1920선을 회복했어요. 삼성전자도 싸다 하셨는데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춘제 연휴 동안 악재가 많았음에도 중국장이 연휴 끝내고 나서 일단 오후장 뒷심을 발휘 플러스 마감까지 시켜줬습니다.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뉴욕까지 올랐단 말이죠. 이제 반등 목표치인 1930선에 슬슬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지수대에 도달한다면은 팔 준비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 일단 한번, 제가 볼 때는 판다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만 팔고 있고 나머지는 팔 게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첫날입니다. 월요일인데, 손자병법의 손무 선생님이 이기는 방법 4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벌모입니다. 벌모란 것은, 모사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상대의 모사를 사전에 꺾어버린다. 이런데, 주식에 이제 이 부분에 봤을 때 이 모사가 가장 좋은 게 낙폭 과대거든요. 근데 이 낙폭 과대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투기입니다. 투기 이런 부분인데 주식 자체가 투기죠. 그래서 이제 벌모가 제일 좋은 승리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벌교거든요. 벌교란 것은 이제 교통, 교류 이런 뜻인데 이제 벌교 상대의 교류하는 부분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업종의 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업종의 저평가다 이게 제일 낫다 그런 데서 많이 쏘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두 번째 승리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이제 별병이 이제 싸움이죠. 싸움인데 어때 우리가 이제 주식이 싸움할 때 남들이 다 올랐을 때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비해서 저평가다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이제 벌병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벌성 방법입니다. 벌성 방법이 뭐냐면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이제는 바닥 찍었다. 테레비 보고 산다. 이게 이제 벌성으로서 가장 하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선자번교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벌모. 첫째는 상대의 의도가 뭐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매수했던 이 이제 방법인데요. 왜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매수하는 이 모사 의도가 뭐냐? 또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뭐냐 볼 때. 외국인들은 기관과 외국인은 끝까지 개인의 옵션을 계속 털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글로벌 증시보다 많이 못 뜨는 이런 이유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말했지만 의도가 뭐냐. 외국인들도 주가가 올리면 자기들이 선물을 매도 쳐놓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선물에서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건데 그 손해 중에도 옵션을 계속 주식을 산다는 것은 양쪽 다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들이 선물을 콜 쪽으로 걸어놨는데 주식을 별로 사지 않는다. 무슨 의도냐? 이거 볼 때는 자기들의 사정권이 왔을 때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지금은 사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의 매매는 패턴 매매는 어떻게 치고받고 매매해서 양쪽 다 개인들의 콜옵션 매도와 풀옵션 매도를 계속 속된 말로 멸치 털듯이 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이 옵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조금 오늘 수익을 말하다 못 보신 분은 서울경제TV 인터넷에 치셔가지고 수익을 말하다 저 얼굴이 대문짝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주가가 조금 한 템포 출렁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목표에 달성하면 내일을 보지 말고 매도 치자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21일평에 닿을 때 현금화를 저점에 사신 분이 있다면은
분명히 매도를 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청송님, 저는 아직까지 본전이 한참 몰랐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종목 교체를 해라 했는데 종목 교체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한번 눌림목 줄 때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21평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상승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60일, 20일, 11일평의 역배열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치고 빠진 스탠드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1일평 자리에서 고점 한번 매도하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주식이 일찍 21일평에 닿여있죠. 21일평에 닿여있는데 코스닥 주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500자리에서 510자리에서 굉장히 자중우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올리려고 하는 세력보다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이 더 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코스닥은 현금화를 무조건 해라. 물론 코스닥 자체 대형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과감하게 현금화, 코스닥은 비중을 절대적으로 줄여주고 그 반면에 코스피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코스피는 여러분 팔 기회가 없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자체가 오늘 코스피 자체가 여러분 그 사이 하락폭에 오늘 반등하면은 30포인트 가면 25% 반등입니다. 반등이 굉장히 컸고요. 그 반면에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최저 코스닥의 목표 국격점은 1944, 45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의 38%고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예상외로 장 자체가 강한 모양을 저는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1970포인트까지는 저는 반등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지만 그 반등 자체가 굉장히 쉬어가는 자리다. 이 말은 뭐냐면 1970까지 반등 자체가 스트레이트로 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기준선에서 접어서 3단으로 상승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져서 매매하시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130만 원 이하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가격이다. 저점 가격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23만 원 찍고 지금 올라오는데 오늘부터는 삼성전자가 사정권에서 130만 원을 찍고 부딪힐 겁니다. 부딪히면 제가 볼 때는 130만 원에서 횡보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그 금요일 날 B차익 순매수인데 B차익 순매수가 1370억 들어왔어요. 이 말은 거의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 동향이다. 이런데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나 130만 원대에서 기관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보유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외국인 매수 때는 괜찮지만 매도가 있으면은 매도한 후에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GS건설을 제가 저점에 여러분 사가지고 고점에 떨어졌는데요. 매도하신 분 중에 GS건설 증자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한가 들어가는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기다리시면 매도 가격이 오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자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중심 가격대로 계속 갈 것이다. 중심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예상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257 정도 가까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7 정도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 지금 여러분 저점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미 400만 원 수익이 와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감사가 많습니다. 아직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림 없는 계속 복지 부동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혹시 고점에
물리신 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번 3월 선물 포지션이 260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고점에 물리신 분 있으면 이를 꽉 깨물고 기다려보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소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여러분 4주 연속 주 피벗 중심선 아래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중심선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심선 위에 시작했다면 중심선 자리가 1913 10포인트대가 이제는 강력한 저항에서 지지로 돌변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주는 서서히 기지개를 키는 그런 장세가 나옵니다. 기지를 강성한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1960, 1940이 사정권에 들어오고요. 저점은 여러분 보다시피 1894포인트인데 90포인트의 강력한 지지. 이 말은 뭐냐면 2010과 94인데 제가 볼 때 이 하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종가에 인위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급락 나올 자리는 절대 아니고 15,500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것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지지 있길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쿠션 매매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쿠션 매매가 뭡니까? 우리나라도 박스권 매매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박스권 매매에서 하시고 특히 옵션도 그리고 특히 선물도 여러분 박스권 매매에 치중해야 되고 네거티브 매매하지 마시고 해지 매매로서 재밌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센시형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돈을 많이 먹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어쨌든 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요즘에 장 자체가 저도 이렇게 4단으로 빠지는 꼬라지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4단으로 빠졌고 여러분을 굉장히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냉정하게 보시고 절대 흔들림 없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볼 것은 제가 한 목요일 정도에 굉장히 큰 파동이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방보다는 하방 같은데요. 여러분 조금 조심하는 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오늘 저점에 사신 분들은 아주 고점의 매도 아니면 넉넉히 봐도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하고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번 주도 아마 반등세는 이어질 건데 목요일 옵션 만기 전후에서 한번 변동성도 커질 수 있으니 주의도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저점에서 하셨다면 21선 거의 부근 1930선대 위쪽에서 한번 좀 현금화 해주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역시 130만 원대 정도에선 수급 보면서 매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GS건설 유중 때문에 하한가 맞았다고 다시 한번 울고 계신 분들께 괜찮다라고 다독여 주시기도 했어요. 아직도 손실 중이시라면 눌림목이 왔을 때 종목 교체한 후에 홀딩해도 괜찮을 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 청송촌놈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들어보는 이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상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 소개에 앞서서 지난주가 이 코너의 첫 스타트를 한 주기 때문에 리뷰를 꼭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성적은 상당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방산주 가운데 퍼스텍만 나홀로 상한가를 가는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퍼스텍만 두드러진 상승세가 나타났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저평가 매력 때문에 또 실적 호전 기대 때문에 신송홀딩스 주 후반쯤 얘기를 해주셨는데 9,000원대 매수가 돼서 10,000원을 찍었습니다. 목표가 도달, 수익도 10% 이상 축하드릴게요.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1920포인트까지의 1차적인 상승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떠서 출발한다면 그동안에 하락했던 종목들 기술적 반등으로 갭상승 출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들, 공략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떠서 출발하는 종목보다는 일단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관심권에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에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IT 부품주들도 그동안에 갤럭시 S5의 출시 예정
이라는 공개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때 동반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게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난주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말씀드린 매수가가 체결되면서 그대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61선에 대한 저항이 조금 부딪히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대로, 일단 5일선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를 마감한 주봉의 캔들의 모습이 바닥권을 지지해주면서 에너지 응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증권사에서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대로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던 신성홀딩스가 금요일에도 4% 정도 강세가 나와주면서 상장하고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올 때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오버슈팅의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은 챙기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351선이 유지되는 한 한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도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주 금요일처럼 10,000원을 돌파하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중기적으로 보셨던 분들께서도 수익은 챙기고 재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지면서 트레이딩 하자라고 했었던 섹터가 이제 방산주하고 제4이동통신 그리고 신공항 섹터 쪽을 첫 방송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 가지 섹터 모두 일단은 양호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퍼스텍이 금요일에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뉴스가 나와준 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지뢰제거 사업 이쪽에 입찰 준비 중이라는, 어떻게 보면 재료성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장중에 강세가 나와주었고, 방산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말씀드린 게 기가레인. 이 기가레인은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가레인이 금요일에도 신고가의 흐름이 나와주었었죠.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가파른 기술적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터보 엔진 달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 재료성 뉴스가 좀 나와준 게, 정부에서 한국형 정투기를 4월에 입찰 공고에 들어갔다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뭐 T-50기라든지 뭐 수리온 헬기, 국산 무인항공기 등의 부품을 제공하는 이 기가레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소재가 나와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재료로 또 한 번 급등이 나와준다면 오늘 정도에는 일단 재료성 노출이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량 수익을 챙기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관련주들도 뭐 동방송이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째 상승 중이고, 우수 AMS 같은 경우에도 뭐 5거래일째 정도 상승 중인 섹터인데,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월 중순 정도에 신공항 관련 중간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날짜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날 어떤 재료가 나와지는지, 이제 이 신공항 섹터들이요, 사실 최근에 좀 뉴스들을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서서히 이야기가 나와주는 걸로 봐서는 서서히 좀 시끄러워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떠들썩하게 언론이 나와줄 때가 서서히 되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재료가 노출될 때까지 지속적인 홀딩 가능, 신규 매수는 눌림 매수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료성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새누리당 황운하 대표께서 6월 지방선거제를 그 일자리 공시제를 적용을 해서 단체장을 공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 구체적인 룰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일자리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위즈비스라든지 뭐 에스코넥, 사람인 HR 이런 종목군들이 작년 대선까지
기본적으로 한 200%에서 윌리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700% 가까운 상승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좀 안겨준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좀 주가를 보겠습니다. 윌리비스나 에스포넬, 사라민 HR 이 세 종목 모두 전부 거의 바닥권에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닥 라인들을 잡아주면서 마치 재료가 나와주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좀 포착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자리 관련 정책이 빠짐없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당의 대표께서 일단 직접적으로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서 공천한다는 그런 강력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일단 언론에 나올 것이고, 그게 주가에서 충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동안 급등 후에 급락했던 이 일자리 관련주들 서서히 바닥 라인에서는 관심권에 묶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탑픽주로는 일단 사라민 HR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 종목 이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공략이 가능하지만은, 그중에서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라민 HR을 일단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상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 일단 바닥권입니다. 1,200원이죠. 작년 6월 달에 저점이 1,200원, 그리고 8월 달에 저점이 1,350원, 그리고 이번에 저점이 1,700원이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박스권에 들어왔지만 저점들은 지속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전저점을 상승시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키면서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두고 에너지의 음지평의 박스권의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강력한 흐름이 나온다면 한 200일선 정도까지의 그런 상승의 흐름은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부터 서서히 모아가면서 상한가만큼의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9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손절가는 전저점 이탈이죠. 1,200원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지난주 종목 리뷰에 이어서 이번 주 특별히 시작하는 오늘의 새로운 상한가 이상 종목군으로서 일자리 테마 가운데 사라민 HR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메모 잘 하셨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또 한 번 상한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언급하셨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 여부를 놓고 의견이 좀 갈리는 분위기예요. 실업률은 6.6%까지 떨어졌는데 신규 취업자 수는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11만 3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올랐는데, 일단 테이퍼링 속도가 조금 조절될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자넷 옐런 연준 신임의장이 이번 주 하원 상원 잇따라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꺼낼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